3차 선거인단이 너무 달랐잖아요. 네. 지금도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서울 결과 이상해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서울 결과는 그런대로 여론 조사랑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네네. 서울은 저렇게 51.45인데 서울하고 3차 선거인단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서울이 이상해요 하는데 3차 선거인단 28.3 이재명, 이낙연 62.37 더군다나 턱없이 높은 투표율 이런 것들. 이건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재명 후보를 약화시키는 예를 들면 민심위원회다. 뭐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표수를 가져가면서 또 경선 불복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어. 전문가들이. 근데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 권리당원의 투표 수가 3차 선거인단하고 똑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결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뭘 아쉬워하고 있을까요? 서울 권리당원 투표가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를 지금 한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이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가 언제냐면 1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대패하고 그리고 광주에서 의원직 던지겠다고 하고 정세균 의원이 그만두고 막 요럴 때 선거인단 모집이 돼요. 근데 그 기간에 몇 가지 특이할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저는 일부 호남 쪽에 자연스러운 이낙연 후보 지지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이 선거인단 가입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그 즈음에 부동산 사이트, 극우 사이트, 대형 사이트 2개에서 실제로 보니까 민주당 가서 역선택해라.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이낙연이 후보로 당선되면 50%는 우리가 이기는 선거가 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선거인단 가입 독려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저는 예를 들면 대장동 이슈가 반영됐다고 해도 서울 권리당원 투표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미스터리인데 이제 미스테리예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뭐 진상규명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달리 말하면 민주당의 경선률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증명을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온라인 입당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게 되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내가 민주당 당원인데 국민의힘에 가서 선거인단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이게 법제화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제화 안 돼서 그래요. 최소한 A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면 B에는 선거인단 참여 못하는 거죠. 전산 기록이 그러니까요. 남아있고 선관위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중 당적도 불법이지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은 전산상으로 네. 민주당 경선인단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할 때 같이 법을 바꿀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선거인단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선거인단으로 가입하는 건 가능하잖아. 이것도 일종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한 일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이재명이 과반을 넘겼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민심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규모가 움직이려면 진짜로 여론조사에 잡혀야 되는 거죠. 네, 여론조사에 안 잡혔는데 뜬금없이 뭔가 갑툭 튀었어. 여론조사 뒤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폐기될 정도. 근데 그게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해버렸다면 진짜로 놀랍게도 저들이 말하는 소위 4.4.5입 사퇴한 후보자들에 대한 그 부분도 뭔가 교묘하게 뭔가 잘 설계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약간 소름 끼친다. 그놈의 4.4.5입을 누가 처음에 시작해서 저쪽에서 4.4.5입 4.4.5입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진짜 무지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분위기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정보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낙연 측 요구대로 당무위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쏘고 일단 1시 반에 소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1시 반에. 수요일 날 1시 반에 내일 1시 반에 당무위를 소집했대요. 당무위를 소집했다는 게 이낙연 측의 요구를 이의제기를 들어준 거죠. 들어준 거다. 예, 예. 당무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하고 이렇게 돼요. 최고위원 및 대표,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원내대표, 부의장,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민주정책연구원 등 원장, 그리고 각 그 상임위 위원장, 그리고 의회 있잖아요. 지방의회 대표, 그리고 원외위원장 대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대표가 지명하는 당연직 상무위원이 제 생각에는 10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이 안 돼요. 와, 이렇게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건 뭐 경선 결과가 이렇게 해왔으니 바뀔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당무위원회에서 결선 투표하라 이런 결론을 내리면 결국 뭐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런 결론이 내리면 저는 대선 지자는 소리라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지켜봐야죠. 그런 걱정은 내일 1시 반 이후에 해도 될 것 같은 게 당무위원회가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이낙연 대표 시절에 구성된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막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음. 아이 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에서 또 송영길 대표님이 직접 출연하셔서도 아예 선을 그었고 또 심지어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이재명 그 후보님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오죽하면은 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데 다 져놓고 마지막에 그냥 한번 그걸 이긴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다 이긴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원팀 정신이 국민의힘하고 원팀 정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심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되게 아쉬운 부분도 많고 뭐 김어준 총수한테 또 편향됐다 이번에 그 뉴스공장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메시지가 나왔던데 되게 좀 충격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전속적 결정 권한이 있다. 음, 무효표를 사표하는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번 대선 경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경선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낙연 후보 측이 한 5년 가까이 이재명 안티 세력과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보면 이재명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후보가 되면 안 되는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빌미를 뭔가 잡아냈고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3차 선거 투표 인단의 그 표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뭐랄까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문제를 떠나서 원팀은 진 쪽도 이긴 쪽도 흔쾌히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 핑계를 대면서 뭐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하다못해 당무위원회에서라도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좀 웃기는 이야기인 게 결국 지지자들 마음은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어루만지고 이렇게 독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 저도 마음이 찝찝하고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후보가 당선되면 컨벤션 효과로 지금 막 그 신문 헤드라인이 그 무수저, 도시빈민의 아들, 손영공, 집권 여당 대권 후보 되다 막 이런 걸로 막 뒤덮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른 의원 등 때문에 지금 컨벤션 효과는 없고 후보 흔들기부터 시작을 논란만 하니 지금. 논란만 증폭되니까 여러분도 찝찝하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일단 내일 1시 반에 당무위원회 결과를 보고 그때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오후 1시 반까지만 좀 찝찝해도 버티시죠. 그리고 내일 12시에는 상임 고문단 오찬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번 후보로 나갔던 분들, 그 전직 당 대표들은 안 나가는 걸로 좀 알고 있고, 네네. 추미애 대표도 안 이해찬 나가신다고. 대표 등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어, 그런 게 있거든요. 설사 그게 뭐 49.33이 돼서 결선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한테 한 뭐 몇 표 차이로 진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가 없었다면 이재명 무조건 당선인데다가 2위하고 표차가 엄청 많이 납니다. 11%나 예. 나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남들이 보기엔 뭐 아깝게 석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낙연 후보라면요, 기존에 민주당이 전통이고 당규에 정해져 있는 룰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경선 승복하는 연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게 거의 50%가 이명박한테 지고 나서, 그때 박근혜는 여성인데도 그때는 통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 룰도 바꿔줬잖아.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졌을 때 그 자리에서 승복하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으로 그냥 마음을 확 뺏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겐 결정적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정적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똥파리 한 마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네요. 새날 밤길 조심해라. 새끼, 귀여운 새끼. 남들이 밤길은- 보면 이낙연 이긴 줄 알겠다, 이씨. 밤길은 다 조심해야 되고, 참. 그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사면 발언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지적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꼭 어디 가시잖아요. 이렇게 뭐 자가격리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메시지를 안 내시든, 그러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반영해라, 이렇게 가면은 뭐 이게 국민들이 될 때도 있고 당원들이 될 때도 있고 혹은 다른 내부의 의원들이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그냥 다 의혹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의견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지자들이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더 이상 보지 말자는 게 지금 이번에 투표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뭐 원래 예.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그 힘을 싣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 경선이 끝나던 날 그 서울의 소리 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윤영찬 의원이에요. 계속 전화를 합니다. 결과를 인정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기자들하고 하는 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거치지 말고 결과를 인정하지 말고 나와라. 와, 그것이 생생한 영상으로 잡혔는데 정말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추잡스럽더라. 그러니까 후보는 이제 경선에 당선된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지사랑 포옹까지 해요. 근데 그쪽에서 이낙연 후보를 수행하는 사람들 전화를 하는 거죠. 경선 결과 인정하지 말고 그냥 나오게 해라. 아, 민주당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사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승복 연설을 또는 그런 멘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후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룰에 의해서 후보가 뽑혔을 때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 또는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디언 기후제식 문제 제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그냥 지지자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자기 지지하던 분이 안 되면 가슴 아프니까 그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저런 행동을 했다, 이 정도는 뭐 용납이 되죠. 근데 인디안 기후제식으로 하면 진짜 곤란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최민희 밤길 조심해라. 저는요 등치가 2m인 수행과 다녀요. 그런 것보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보면 가장 좀 찌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우, 저의 그 민원령 가셔서 제가 조폭과 붙었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니들은 볼 방송이 없어서 우리 방송까지 들어오냐. 뻔히 우린 이낙연 지지 안 하는데 이 새끼들아. 모자란 것들 진짜. 근데 그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유불리를 따져서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경선 기간 안에는 그런 말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서 안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후보가 뽑혔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이 뭐 이재명 지사랑 연관성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지시를 아전인수교로 해석하는 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보고,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한테 힘 실어준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저는 누가 보증했냐? 이재명의 청렴함을 이명박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이 보증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가만뒀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저기 인구 100만 좀 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박근혜를 상대로 단식하고 농성하는데 정말 공주님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냥 주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런데 왜 못 주업했겠습니까? 그 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빨리 이재명 후보에게 이 융단 폭격했던 자들이 머쓱해지고 사과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대로 망가져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신들이 불이익 당할 거 봐서라도 끝까지 뻗대기 할 거다. 난 이렇게 보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거든요. 태세 전환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왔던 말이 있는데 다만 민주주의나 정당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절대 원팀 안 만들어져요. 이낙연 후보가 제일 잘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재명 주사 축하한다. 그리고 잘해보자.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측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승복하지 말고 빨리 나오시라 그래. 이런 모사를 꾸미는 그런 자들이 민주당에 있다는 거 좀 용서하기 힘들고요. 그 와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 전에 사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식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국감 받겠다. 그 진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것 같은 거죠. 정면 돌파하는 거. 근데 이거 진짜 이재명 후보가 자기 스타일대로 결정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오늘 뉴스공장 나와서 빨리 지사직 사퇴해라. 대장동 방어는 당의하겠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내가 처리하겠다. 진짜 멋지죠.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원래는 되게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팩트로 논리로 그냥 되치기를 하는 모습들이 막 수백만짜리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의 탁월한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걸 두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른 명분 앞세우면서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까내리려는 사람들, 혹은 어떻게 민주당에서 좀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그냥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오. 얘기를 그 민주당 안에서 누가 해가지고, 이 얘기가 그래서 원래는 민경욱, 황교안에 대한 그 부정선거 이 프레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이번 지적이 경선이 부정선거라고 아니면 그 사이로 부정선거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에요? 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머 왜 나 모르지? 그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어머, 이 나 얘기가 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냐. 무슨 부정선거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뭐 1위가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솔직히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이걸 품어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거는 유치원생들이 듣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같은 진영 안에다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게 결과가 이미 예상돼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5년 동안에 수도 없는 작업, 혐오 이런 것들이 이낙연 후보와 붙으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논란 없이 이재명 지사가 그냥 어떤 논란도 없이 결선으로 갔어도 생겼을 문제예요. 사실은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고 경선 끝나고 원팀 이야기하고 이재명 지사 손을 들어줘도 그 5년 동안에 소위 그 똥파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후보랑 그 세력이 맞붙음으로써 이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어떤 씨앗이 잉태가 된 거라고 보는데, 그걸 정리할 사람은 이낙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손 잡고 뭐 사실 뭐 경선 선거 과정마다 나타났던 그 세력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전체로 보면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과대표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오염됐었죠. 이게 계속되는 어떤 현상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문 대통령 지킬 생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번에 실제로 되게 충격적인 트위터를 본 게 자칭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트위터였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실체를 숨기고 있다가 우리가 설마 하던 것들이 이제 이번 선거 이후로 제대로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중에 조국 장관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문재인 조국은 꼭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김경수도 있었고요. 하나하나씩 쳐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기준은 이재명이에요. 네. 이재명 좋아하는 표시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계속 가고 있어요. 이 세력들로 손잡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기자회견하면서 결선 투표하라고 주장했던 22명의 정치인들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저 못 찾았어요. 부정선거라는 말한 사람. 예. 나 알고 싶어요.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인디언 기후재식 문제 제기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후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결론을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반민주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른 의원의 경우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솥밥 먹던 분이 그렇게까지 나가시면 안 되고 정말로 자료가 있으면 지금 공개하세요. 지금. 자료 공개 안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저 이번에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네. 음. 아니 이재명 지사의 진짜로 어마어마한 비리가 혹시나 나온다면 그럼 그거 지금 다시 뽑으면 공개하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그렇죠. 문제 안 돼. 문제는 형식과 과정에 있어서 너무 더티하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너저분하다고 표현을. 이건 아니 너저분한 거예요. 훈아님 저는 오늘 연합뉴스 TV 갔는데 뭐 어제도 그랬어요. 전부 다 서른 의원의 얘기를 근거로 토론을 해. 국민의힘 그 평론가들이 국민의힘 쪽 패널들이 저는 다른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직방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보시라. 당신은 지금 서른 의원이 무슨 일을 한 거냐. 국민의힘 패널 당신이 좋아하는 얘기를 구미에 딱 맞게 서른 의원이 해준 거 아니냐. 이거를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게 이낙연 후보가 선거에서 패한 요인인데 아직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직방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서른 의원이 자당 대권 후보를 구속될 수도 있다고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구속될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갖다 주라고요. 진짜로 민주당을 지금 위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해야죠. 거냐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거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검찰에 주고 상황을 끝내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제 기억에는 한 달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BBK 비유하고 후보가 선출됐는데도 이게 뭡니까? 그리고 사실 방송 토론이 다들 힘든데 거기서 국민의힘 패널이 서른 의원 말 가지고 그 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아세요? 혹시나 그 이낙연 캠프에 계시는 분이 제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치가 똥파리 정치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아요. 김진표를 밀었던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뽑히자 이해찬 임기 내내 괴롭힙니다. 그게 똥파리 정치예요.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비열한 것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 돼도 상관은 없지만 정권이 재창출되는 건 100%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낙연이 뽑혔더라도 이낙연 지지할 거였습니다. 그 과정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 이렇게 지리하게 너저분하게 구는 것은 그냥 똥파리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저도 이 최민희 의원님의 방금 그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당 활동을 짧게 했지만 되게 충격을 받은 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다양성. 이거에 대해서 비판받으면 당의 다양성도 포용 못하는 당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이 받는 상처 그런 것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다양한 의견들을 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알겠는데 그 발언으로 인한 비판까지 그런 감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띄워줍니까? 뭐 합리적인 정치인이다, 당내 뭐 쓴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주목해주면 그게 마치 본인이 되게 정치를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정치는 잘못된 거다. 언론에 끌려다니는 거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당규 제 68조에 보면요. 경선 방해 및 불복 시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당원의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출당, 제명 등이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영등포을에 경선 불복했던 신경민이 중요한 직책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당에서 징계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 징계를 누가 했어야 되냐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했어야 되는 징계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 말 자체가 민주당인 당에서 경선의 결과가 나와도 불복해버리는 거. 언론을 되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경선 불복이에요. 경선 불복으로 가나 묻는 게 아니라 이건 경선 불복이에요. 네, 경선 불복이에요. 근데 선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후보가 경선 불복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그럼 그 취하고 측근들 있다. 나와가지고 22명이나 나와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경선 불복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 측근이니까 이낙연의 경선 불복이 아니다 이런.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승복하는 발언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경선 불복이죠. 내년에는 하시죠. 정권 재창출한 뒤에 그때서야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한다고 할 거야 뭐야 도대체. 그 효과는 끝났을 때 하는 거죠.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